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센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좀 가을에 어울리는 라이더 자켓에 어울릴 만한 그런 붉은 버건디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버건디긴 해도 또 너무 강력한 좀 채도 높은 그런 버건디라기보다는 살짝 톤 다운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아이 메이크업 자체도 진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냥 막 진하기보다는 펄감을 많이 더해서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고! 오늘은 오랜만에 좀 강해 보이는 메이크업이 엄청 하고 싶었어요. 자, 처음으로 오늘 사용할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 맥 스트록 크림을 사용할 거예요. 약간 촉촉한 그런 피부, 내 원래 피부는 촉촉한 그런 표현을 해주려고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이 정도로만 사용해줘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차피 이거는 파운데이션 전에 바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 막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는 또 엄청나죠. 또 많이 바르면 밀려버리기 때문에 입생로랑 올라워 파운데이션이랑 미자 비비 초보양 비비크림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일단 지난번 같이 준비해온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입생로랑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리는데요. 좀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라든지 좀 지속력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실크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지만 가격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품질로서 어떤 게 더 차이가 나냐면 얇게 발리는 거로는 에스쁘아가 훨씬 더 얇게 발려요. 그리고 처음 마무리감은 에스쁘아가 더 좋아요. 근데 지속력이라든지 커버력이라든지 좀 무너져 내림이 깔끔해 보인다는 거는 입생로랑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왜 입생로랑 올라워 파운데이션이랑 미샤 비비크림을 섞어 쓰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입생로랑 올라워 파운데이션이 아무래도 조금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질 때 약간 건조해 보이게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눈가라든지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건조해 보이게 무너져 내리는 게 있는데 미샤랑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 그런 점이 많이 완화가 돼요. 이거 자체로도 무너짐이 좀 깔끔한 편이긴 하지만 좀 건조함이 많이 느껴지는 계절에는 이거랑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 무너짐이 더 예뻐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펀지는 미샤의 와플 퍼프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스킨푸드 웨지 퍼프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적합해요, 제 피부에는. 스킨푸드 웨지 퍼프보다는 좀 덜 매트하게 발려요. 그래서 스킨푸드 웨지 퍼프가 좋다고는 하지만 본인에게 너무 매트하게 발려서 안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인스타그램 라이브인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 처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완전 임신 초반에 그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본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랑 함께 공유하면 좋을 만한 정보예요. 이제 임신 저는 주변에서 이제 제가 처음 한 거라서 뭔가 증상이 생기면은 뭔가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식인에 검색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지식인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조금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임신 주수를 계산을 할 때는 2주를 더해요. 마지막 생리 시작일 를 기준으로 임신 주수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일을 기준으로 임신 몇 주 그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시작했던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임신 몇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셨을 경우에 남성분들께서 그걸로 오해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그때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 임신이 된 거면 나의 아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의 그런 글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대놓고
야 그런 거래 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대박. 야, 내가 유튜브에서 뭐 메이크업 튜토리얼 봤는데 그 임신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알려줬는데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세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던 남자친구들은 그거 가지고 의심한대. 대박이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번 꼭 말씀을 해보세요. 본인이 산부인과 가서 진찰을 받고 그런 게 아니니까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성교육에서 안 알려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성교육에서 맨날 똑같은 거 알려주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이런 정보적인 부분 그런 것까지 알려주면 서로 상처받는 일은 없겠죠.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관계여도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입체적인 얼굴을 위해서 밝은 색의 컨실러로 튀어나왔으면 하는 부위를 조금 밝혀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슬픈 소식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제가 그 뮤트뮤트 같이 준비해 영상 촬영하고 나서 다른 영상을 2개나 촬영을 더 했었어요. 근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촬영을 했더니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나온 거예요. 2번 다. 그래서 2개 다 버렸어요. 역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욕심 부려서 막 하다 보니까 진짜 몸 따로 마음 따로 지금. 그때 뮤트뮤트 기준으로 하면은 뮤트뮤트 촬영 당시에는 임신 전에 비해서 8kg가 쪘을 때고요. 뮤트뮤트 동영상이 올라간 날은 임신 전보다 12kg인가? 그 정도 증가됐을 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에는 17kg 쪘어요. 18kg인가? 엄청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임신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겠다. 진짜 저는 나는 별로 안 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요. 보통은 10kg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20kg 가까이 뺄 수 있겠죠? 일단은 오늘 컬러 포인트는 버건디잖아요. 입술도 버건디로 갈 건데 아이섀도우나 블러셔에서 컬러 매치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할게요. 립스틱은 2가지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첫 번째로는 투쿨포스쿨의 모더레이트 글램락 허쉬 브라운이라는 라인의 모더레이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브라운빛이 되게 많이 도는 베이지 레드 뭐 그런 오렌지 레드 오렌지 브라운 그런 계열이에요. 이런 느낌. 이걸 베이스로 먼저 깔아줄게요. 이거를 굳이 버건디 전에 이거를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는 이유는 버건디가 너무 막 앙칼지고 너무 차가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센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중화된 그런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브라운이랑 섞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컬러 포인트는 헤라의 루즈올릭 샤인 윈터 버건디. 이거 색 진짜 예뻐요. 딱 겨울이나 가을에 쓰기 되게 좋은 약간 톤 다운된 브라운 계열이 섞인 그런 버건디라고 할까요? 촉촉한데 되게 고발색이라서 입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일 때 발라주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저는 촉촉한 제품보다는 매트한 립 제품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발색력이 워낙 좋고 컬러감도 되게 잘 나와서 그냥 손이 되게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는 블러셔를 사용해 볼 건데 블러셔도 오늘 2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이 이니스프리를 사용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는 클리니크 헤더팝 같은 발음인데요. 자, 이니스프리 노을 물든 수국. 약간 이거는 핑크빛은 거의 돌지 않고 오렌지 브라운 코랄?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헤더팝 아니고 헤더팝. 굳이 2가지의 블러셔를 사용하는 이유도 입술 바른 거랑 비슷해요. 조금
너무 센 느낌을 살짝 중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아래쪽을 중심으로 좀 넓게 발라주다가 사선으로 바깥으로 빠지게끔. 근데 또 굳이 이것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약간 붉은빛이 안 도는 그런 블러셔이기 때문에 이 버건디 컬러랑 버건디 립 컬러랑 조금 뜰 수가 있어요. 가을 블러셔로 되게 추천드리는 블러셔예요. 되게 요새 자주 사용하고 있는 헤더팝을 사용해 줄 건데, 헤더팝은 브러쉬 말고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 사용했던 미샤 와플 퍼프 사용해 주겠습니다. 방금 바른 부위의 중간 부분 마찬가지로 이쪽에 바르다가 사선으로 빠지게 이렇게. 눈썹을 이제 그려볼게요. 눈썹은 회갈색을 사용해 줄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항상 이제 진갈색, 약간 브라운 따뜻한 계열의 그런 갈색을 사용했다면 오늘은 회갈색. 지난번 이제 뮤트 메이크업에는 살짝 부드러운 인상이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인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곡선 모양의 눈썹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좀 직선적인 모양의 그런 눈썹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먼저 직선적으로 라인을 잡아주고 직선적으로 내려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직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면을 채워주면 되겠죠. 임신하고 나서 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완전 경험 중인 건데요. 제가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은 되게 좋아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어딘가에 부딪히는 일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씨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을 하면은 이 뇌에서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살짝 작아진다고 했었나? 그 담당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고,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작아지고, 그리고 공간 인지 능력이 줄어들고, 대신에 약간 좀 좁게 보는 나의 아기를 키우기 위한 그런 뇌 구조로 바뀐대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저는 좀 슬픈 게, 그러면 안 되지만 나의 신체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요즘 말로는 맘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거야,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신체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고 해요. 물론 카페에서 기저귀를 갈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간다든지,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론 잘못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적 변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흑갈색으로 좀 진하게 모양을 다듬어 줄게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회성이 결여되고,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게 아기를 낳아도 회복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신체가. 그런데 회복되는 기간보다도 더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된대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든지, 사회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몇 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기 애 하나만 낳으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덜하긴 한데, 연년생이라든지 좀 쌍둥이를 낳으신 분들은 이런 점들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뷰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프라이머를 진작에 발라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섀도우보다도 아이라인의 지속력 때문에 번지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좀 이걸 쓰는 이유가 더 커요. 아이라인이 너무 잘 번지는 눈이라 가지고 언더라인까지 꼭 발라줍니다.
시간 진짜 빠르다. 저 벌써 이제 31주예요, 임신. 진짜 체감되지 않아요? 시간 엄청 빠르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요, 어차피 아기 낳을 거 뭐 하러 그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미리부터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점점점 출산일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제는 그 출산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눈물이 많이 고였어요. 왜냐면 또 도담이가 요즘에 태동이 되게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큰 게 나온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아기가 나올 때요. 엄마보다 엄마의 고통의 100배의 고통을 아기가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을 겪어낸다고 합니다. 처음 사용할 섀도우는 미샤의 핑크벨. 붉은 그런 느낌을 잘 내주기 위해서 베이스부터 약간 핑크빛이 많이 도는 그런 섀도우를 선택했어요. 오늘은 또 임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참 원래 독신이었다가 결혼하고 벌써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기가 나올 때가 다 된 거잖아요. 진짜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가 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요즘에는 또 그 독신을 독신이라고 안 하고 비혼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결혼 생활 그리고 임신 생활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했었던 그런 행복감들? 절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행복감, 그런 즐거움, 그런 묘미?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에서 오는. 물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통스럽고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킬 만큼 좋은 점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붉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자, 이번에는 중간 톤의 섀도우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게 방금 사용한 미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용할 제품이에요. 아멜리의 초코 허니딥 이라는 컬러인데요. 붉은 빛이 많이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붉은 빛이 많이 도는 게 느껴지죠? 배가 나와서 입을 수 있는 옷이 되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이제 항상 펑퍼짐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센 느낌의 그런 옷은 없고 좀 귀여워 보이는, 동실동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옷만 입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슬슬. 그래도 이제 라이더 자켓을 입는 계절에는 그걸 또 즐겨야 하잖아요.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영역을 넓게 해서 발라줄게요. 왜냐면 좀 더 진한 섀도우를 한 번 더 올릴 거거든요. 에스티로더의 피어스 세이블이라는 섀도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이게 보기보다 발색이 훨씬 더 진해요. 본통 색보다는. 이게 방금 사용한 아멜리고 총알 브러쉬로 꾹꾹 눌러주면서 가루가 가루가 날리지 않게 그리고 발색은 진하게 해서 올려줍니다. 도담이가요. 예전에는 그냥 뭐 손, 발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뒹굴고 막 그러나 봐요. 배 전체가 흔들려요. 딸꾹질도 하고 뱃속에서 딸꾹질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규칙적으로 동 이러거든요. 뱃속에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제 배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거래요. 호흡 연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엄마가 되는구만요. 그리고 도담이 키우기 채널 혹시 보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번에 제가 입체 초음파로 드디어 도담이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윗입술이랑 인중은 저를 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저를 많이 닮았나 봐요, 그 부분이. 그 동영상에 댓글 보면 윗입술이랑 인중은 다영님 빼박이라고 막 그렇게 많이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코는
이 코 볼 있잖아요. 코 볼은 남편 코인데 이 코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죠. 저 여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마늘코거든요. 여기 튀어나온 거는 저를 닮았어요. 신기반기. 눈은 제대로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 둘 다 쌍꺼풀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서글서글하고 큰 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속쌍꺼풀? 아니면 쌍꺼풀 없거나? 아이라이너가 어디 갔지? 아이라이너도 오늘 제가 추천드릴 게 있죠. 짠! 오늘 사용할 것은 마몽드 아이라이너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아이라이너는 더샘 거를 되게 추천드렸어요. 금방 건조가 되면서 금방 픽스가 되기 때문에 지속력도 높고 번지지도 않고 되게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너무 이제 바로 픽스가 되다 보니까 메이크업 초입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바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모양을 수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마몽드는 지속력도 좋고 잘 안 번지기도 하고 되게 발림이 부드러워서 중간에 잘못 그려도 수정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선 브러쉬로 아이라이너 사선 브러쉬로 VDL 거를 되게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모양. 근데 그 브러쉬가 단종이 돼서 또 이런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찾기가 힘들었는데 더툴랩에 이런 브러쉬가 있는 거예요. 이거의 정확한 이름은 브로우 디파이너라고 해서 눈썹의 모양을 조금 더 섬세하게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제대로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손거울을 사용해서 그랬지만 이게 납작하고 길이가 길고 힘도 있기 때문에 눈두덩이를 들고 몇 번 찍어주지 않아도 이 속눈썹 라인을 채워주는 건 다 끝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 브러쉬의 장점 또 하나는 이 속눈썹 라인 그리고 점막을 채우기 쉽다는 것도 있지만 눈꼬리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이렇게 각도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 오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조금 누워서 그려볼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일자로 그어도 흔들림 없이 그릴 수가 있죠. 좀 평소보다는 길고 굵게 빼줬어요. 굵게? 멀리서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붉은 느낌이 또 더 강해졌죠? 언더라인은 아멜리 끝부분, 언더 끝부분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로 언더와 점막 앞쪽 이거 에스티로더 이거 한 번 더 이런 납작한 브러쉬 있죠? 펄을 좀 얹어줄 거예요. 펄이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삐아 주얼 섀도우 1호 꿀잼 이거를 사용할 건데요. 손가락을 이용하면 조금 펄이 과하게 올려질까 봐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화이트빛이 많이 도는 엄청 밝은 컬러감의 쉬머 섀도우를 눈 앞머리 이거는 아마 단종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는 펄시 마스카라를 써줄 건데요. 이 마스카라는 대단한 녀석이에요. 처음 사용할 때는 별로예요, 사실. 처음 사용할 때는 한 2, 3주 지나면 살짝 이 내용물이 굳으면서 지속력도 엄청 좋아지고요. 컬링력도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처음 사서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한 반나절 정도 마스카라를 열어두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조금 굳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좋아져요. 이 꿀잼 얘를 다 언더에 조금 더 올려줄까 봐요. 조금 더 화려하게. 화면으로도 티가 별로 안 나네요. 이번에는 속눈썹 고데를 해서 언더래쉬까지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저는
언더래쉬가 굉장히 짧고 힘이 없어서 이 고데기를 안 해주면 안 생겨요. 조심조심해서 언더래쉬 고데했으니까 그 김에 위에 속눈썹까지 좀 더 깔끔하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언더래쉬 마스카라는 클리니크를 써줄 건데요. 클리니크가 약간 필름처럼 벗겨지는 그런 마스카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진 몰라도 진짜 잘 안 번져요. 너무 거울 속으로 들어갈 것 같죠? 위에 속눈썹도 한 번 더 발라줄까 봐요, 그냥. 더 진한 속눈썹을 위해서.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오늘은 머리 웨이브가 아니라 웨이브를 필 거예요. 제가 지금 파마 머리가 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파마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원래는 파마가 되어 있는 머리예요. 근데 이거를 피고 피는 게 오늘 제가 원하는 룩상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렌즈도 착용하고 왔어요, 오늘도. 렌즈는 오렌지의 오션 골드라는 제품이고요. 한 달 착용 렌즈예요. 오늘은 짝짝 필 거예요. 끝에만 조금 컬 주고 머리 짝짝 필 건데 그냥 별로 두서없이 펴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도담이 인스타그램 계정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비공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제가 일기 같은 것도 쓰고 해서 최소한 어떤 분들이 저를 팔로우 해주시는지는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유령 계정은 팔로우를 받고 싶지 않아서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본인이 비공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비공개이신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수락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제 원래 본 계정 말고 도담팸 계정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도담팸 계정으로는 그 본 계정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본 계정이 아닌 도담팸 계정으로 팔로우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꼭 보내주세요. 비공개이신 분들만. 근데 그 비공개인 이유를 굳이 저한테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최소한 유령 계정은 아니다. 그런 것만 알고 싶은 거니까 또 이상한 외국인이 아니다. 그런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런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감사하긴 한데 괜히 오히려 제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쉬리야, 왜 켜졌니? 관련해서 오늘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앞머리는 봉고데기로 말아줄게요. 이거 앞머리 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고요. 동영상 있어요, 튜토리얼.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 많이 나왔죠? 또 이만큼이나 나왔어. 이 니트는 앞에는 좀 짧고 뒤에는 이렇게 길어서 엉덩이가 가려져서 좋더라고요. 요렇게. 이렇게가 오늘의 코디입니다. 너무 밝은가? 좀 보이시겠죠? 귀걸이는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이제 배가 나오고 나서는 어차피 출산 후에는 입을 수가 없으니까 임부복이라든지 쇼핑은 안 하고 있어요. 사고 싶은 것도 어차피 사봤자 지금 못 입고 또 지금 입을 수 있는 옷 사봤자 출산 후에는 못 입고 너무 예전에 산 것들이라 정보를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오늘 가을에 어울리는 라이더 자켓에 어울리는 그런 좀 센 버건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유용한 정보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래 제목을 눌러보시면 더보기란이 쭉 나오는데요. 더보기란에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들 정보도 다 써있고 그리고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까지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